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A350-900, 특히 처음으로 승객을 태우고 상업비행을 시작하는 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아니고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입니다. 저는 대한항공 A350 탑승 2시간 전에 아시아나 A350-900을 이용해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오사카에 도착했고, 바로 대한항공 A350-900을 타고 인천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전체 시트를 충분히 살펴보기 위해서 아시아나는 이코노미, 대한항공은 비즈니스로 발권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말에 에어버스 A350-900 2대를 에어버스에서 인도받았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2025년 1월 27일 오늘 K2723 인천 오사카 노선으로 여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A350의 첫날 첫 번째 운행인 K723을 타지 않고 복편인 K724 오사카 인천 구간을 대한항공 A350을 이용해서 탑승했는데요. 아시아나의 A350과 대한항공 A350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시아나 A350-900을 이용해서 인천 오사카 구간을 비행했고, 바로 2시간 후에 같은 구간을 대한항공의 A350-900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이번에 도입되는 대한항공 A350-900 2대는 원래 아시아나에서 도입하려는 기체였는데, 아시아나에서 도입 연기한 물량을 대한항공이 대신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나 사양으로 제작된 A350-900을 대한항공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셈인데, 그래서 보잉 787에 힘을 주던 대한항공이 최초로 운영하는 에어버스 A350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시아나를 대신해서 인수한 A350이 대한항공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아시아나 A350으로 오사카에 와서 아시아나 A350이 될 뻔한 대한항공 A350을 타고 인천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A350의 첫날 첫 비행은 설 연휴 중에 하기 때문에 요즘 특히 말 많은 인천공항에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6시인데요. 설 연휴에 말썽 많은 공항 운영이 겹쳐졌는지 이른 아침이지만 보안검사부터 출국 수속을 거쳐서 약 40분 만에 면세구역에 들어왔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빨랐지만 지금까지 인천공항 출국에서 이런 적이 있나 싶네요. 인천공항의 상황에 미리 겁먹어서 사전에 온라인 체크인을 했고, 이코노미 보딩 가장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만석인데 웬걸 좌석이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좌석이 변경돼서 안쪽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좌석 변경되셔가지고 이코노미 4지 좌석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체크인 카운터를 거친 것이 아니라서 저도 왜 바뀌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급 유지를 하지 못해 떨어진 예전 아시아나 다이아몬드 영향인가 혼자 상상해봅니다. 어찌되었건 만석 보딩의 첫 탑승이라서 따지지 말고 뒤에 사람이 많으니 부지런히 탑승해봅니다. 저는 기장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 눈이 쌓여있어 제거 작업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비행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앞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되었던 것처럼 연휴 폭설의 여파인지 출발 전에 디아이싱 해야 했고, 그래서 이륙이 30분 지연됩니다. 원래는 대한항공 첫 A350이 간사이 공항 게이트에 들어오는 것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에 도착하는데 못 찍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저는 8시에 출발하는 아시아나 오즈 112 인천 오사카 A350을 타고 간사이 공항에 아침 10시 30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대한항공 A350-900 K723편으로 퀵턴하기까지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제 시간에 대한항공 출발 게이트까지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간사이 노스윙에서 메인 터미널로 이동해봅니다. 간사이 공항의 미니멈 커넥션 타임은 90분 정도라서 2시간이면 큰 무리 없이 다시 환승구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개의 공항이 그렇듯이 간사이 공항에서도 환승 티켓과 여권이 있으면 환승구역에 보안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올 때는 아시아나, 갈 때는 대한항공을 편도 발권했기 때문에 환승 티켓이 아니라 자가 환승해야 합니다. 자가 환승이라도 저처럼 짐이 없다면 공항 환승구역에 트랜스퍼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해서 티켓을 발권받으면 되지만, 대한항공은 간사이 공항에 트랜스퍼 체크인 카운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자가 환승처럼 일본에 입국 수속 후 공항 랜드사이드로 나갔다가 처음부터 다시 카운터에서 티켓 발권 받고 보안검사, 출국 수속으로 간다면 남은 2시간 안에 출발 게이트로 가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일본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로 자가 환승해야 하는 경우 짐이 없어서 굳이 입국 심사 받고 짐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다면 미리 온라인 체크인을 해야 간사이 공항 에어사이드로 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전 체크인한 대한항공 앱에 저장된 티켓으로 간사이 공항의 보안검사를 통과해서 다시 대한항공 도착 30분 전에 간사이 공항 면세구역에 들어옵니다. 요즘 퀵턴과 트랜스퍼 체크인 카운터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데요. 트랜스퍼 체크인 카운터 사용법은 위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러고 보니 그때도 베트남 항공의 A350-900을 탑승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카운터에서 셀프 퀵턴 했네요. 그리고 하는 김에 오늘 헤매고 있는 간사이 공항은 이탈리아의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설계했고 네임드 건축가인 렌조 피아노의 흔적은 간사이 공항 말고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렌조 피아노의 흔적을 찾아서 렌조 피아노가 공부했던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대학 티를 사기 위해서 밀라노 다녀온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퀵턴과 대한항공 A350 도착 30분 전이라는 생각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간사이 공항에서의 렌조 피아노의 흔적은 윙셔틀로만 느껴봅니다. 헤매고 헤매서 간사이 공항 면세구역에 출발 게이트까지 도착했고 오늘 돌아가는 티켓은 비즈니스 티켓이라서 칼 라운지도 빠르게 들어가 봅니다. 일본 항공사는 스카이팀 회원사가 없어서 칼 라운지가 어느 정도는 스카이팀 라운지의 수요를 처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빈약합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이 급하니 그냥 둘러만 보고 대한항공 A350의 첫 비행 K7232 간사이 공항 노스인 게이트 10번에 도착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대한항공의 첫 번째 에어버스 A350-900 HL8598이 게이트로 들어오고 있네요. 한색 칠한 색동날개 대한항공에서 A350-900 칵핏의 선글라스를 보니 왠지 어색합니다. 그래도 파란색 칠한 A350-900 앞으로 정붙이고 잘 적응해야 할 텐데요. 정말 하늘색 칠한 색동날개인지 직접 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객실에 들어와서 왼쪽으로 틀면 원래는 앞쪽 탑승구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틀어야 하는데 사스 마일런의 여파로 이코노미 탑승구로 몸이 반응합니다. 대한항공 A350-900의 비즈니스 캐빈입니다. 하얗고 파란색의 프레스티지 스위트, 어두운 톤의 프레스티지 스위트 입장용만 보다가 밝은 시트 프레임에 어두운 시트 커버를 보니 새로운 느낌입니다. 대한항공의 A350 비즈니스 캐빈은 121 배열이고 121 스태거드 좌석이기 때문에 윈도우 시트인 좌우 1 좌석의 경우 창 쪽에 붙어있는 열과 복도에 붙어있는 열이 있고 마찬가지로 중앙 2 좌석은 두 좌석이 나란히 붙어있기는 하지만 더 가깝게 붙어있는 형태와 뒷사람의 발이 두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은 두 가지 형태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은 이 좌석의 경우 프레스티지 스위트 입전용과는 달리 아래도 뚫려 있습니다. 친하게 가야 하는 분들이 앉아야 할 것 같은 붙여놓은 이 좌석은 오히려 발공간은 막혀 있네요. 창 쪽에 붙어있는 윈도우 시트에서 옆을 바라보면 반대편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맨 앞자리 좌석의 경우 더 큰 여유 공간이 있기도 하지만 대한항공 A350의 맨 앞좌석은 특별히 더 어드밴티지가 있지는 않고 다만 가장 맨 뒷열의 경우 원래는 뒷사람 발이 밑에 있는 좌석 테이블이 다른 좌석보다는 긴데 이곳은 유아용 요람을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존에도 일부 기종의 비즈니스에서도 유아용 요람을 설치할 수 있지만 A350의 비즈니스 클래스는 사전에 신청하면 테이블에 맞는 별도의 유아용 요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자리는 121 배열의 윈도우 시트 1 좌석 중에서 창 쪽에 붙어있는 12J입니다. 풀플랫 베드이고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좌석이 침대로
쫙 펴집니다. 발을 넣을 수 있는 오토만 공간은 특별히 더 좁거나 더 넓거나 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좌석 시트는 프레스티 스위트 2.0부터 적용한 대한항공의 새로운 좌석 시트톤과 맞추었지만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고 형태가 다릅니다. 좌석 벨트는 프레스티 스위트 2.0 사양에 맞추어서 3점씩이네요. 그리고 독서등과 USB 충전,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홀이 있는데 2025년이지만 아시아나에서 처음 적용되었던 세월의 흔적인지 USB-A만 충전 가능하고 USB-C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흔적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컵홀더가 있는 부분은 왠지 문을 열면 거울이 있고 개별 수납 공간이 있을 것 같지만 열리지 않고 딱 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사람 발이 밑에 있는 좌석 테이블과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터치와 개별 화면이 있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더 아래에는 노트북 충전용 파워 아울렛이 있고 시트 아래에 수납 공간이 더 있나 궁금하게 생겼는데 특별히 수납 공간이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납 공간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다른 클래스와 항공사를 선택할 것은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앞쪽에는 접이식 테이블이 있는데 새 비행기 느낌이 팍팍 들게 아직 뻑뻑합니다. 모니터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만 켜보면 대한항공에 익숙한 AVOD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4K 사양인지는 눈으로 봐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대한항공에는 여러 광동체 기종과 여러 버전의 비즈니스 좌석이 있지만 오래돼서 퇴역 중인 A330, 777-200ER, 777-300은 빼고 대한항공의 장거리 주력 기종이지만 레트로픽이 예정된 777-300ER에 프레스티지 슬리퍼도 제외하면 현재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은 프레스티지 스위트, 프레스티지 스위트 A350,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121 배열의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스위트 2.0과 비교하면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은 1등석을 없애고 비즈니스를 고급화하려는 항공사의 추세에 맞추어서 전에는 1등석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개별 슬라이딩 도어와 높아진 좌석벽이 가장 큰 특징인데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이야기한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했지만 개별 슬라이딩 도어는 양날검이어서 독립된 좌석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만 121 배열의 원제인 스태거도 합쳐져서 답답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에 좌석 도어가 닫혀서 제 기능을 다하면 이런 불만이 없을 것인데 이 영상을 촬영한 시점까지는 아직도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에 좌석 도어를 닫을 수 없어서 더 티가 납니다. 문도 안 닫히는데 답답한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캐빈과 달리 A350의 비즈니스 캐빈은 문과 벽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은 프레스티지 스위트 2.0보다 뛰어납니다. 여기에 기내 수화물을 올려놓는 오버헤드 빈이 중앙에는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의 경우 커플이 여행을 한다면 윈도우 시트를 나란히 앉아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윈도우 시트에 앉고 따로 갈 것인가, 나란히 앉지만 창문을 못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A350의 비즈니스는 벽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윈도우 시트에 앉고 상대방이 복도에 앉는다면 어느 정도는 시트와 나란히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이 가장 최신이고 대부분 가장 큰 만족감을 주겠지만 슬라이딩 도어보다 개방감이 더 중요하거나 커플 여행의 나란히와 윈도우 시트를 모두 원한다면 A350에 설치된 프레스티지 스위트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주력 비즈니스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와 프레스티지 스위트 A350을 비교한다면 기존 프레스티지 스위트의 아펙스 좌석은 222 배열이지만 모든 좌석이 복도 출입이 가능한 좋은 비즈니스인데 좁은 발공간에 오토만이 특별히 싫은 것이 아니라면 또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 명은 윈도우 좌석, 한 명은 중간에 앉는 프레스티지 스위트 A350의 대안도 싫어서 나는 윈도우 시트에서 두 명이 꼭 붙어 갈 거야 정도가 아니면 굳이 프레스티지 스위트 A350 대신 프레스티지 스위트를 선택할 이유는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모은 마일리지로 발권하는 경우 비즈니스 좌석에 맞추어서 여행 일정과 도시도 조정하는 경우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내가 가는 비행기에 비즈니스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대한항공의 어떤 비즈니스 좌석을 선택할 것인지 코멘트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비즈니스 캐빈을 살펴봤으니 이코노미 캐빈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A350의 이코노미 캐빈은 333 배열이고 캐빈 앞쪽에는
익스트라 레그룸이 있는 좌석이 배치되어 있고 그 뒤로 일반 이코노미 좌석이 있습니다. 딱 봐도 느끼겠지만 787 10부터 적용된 새로운 대한항공의 이코노미 시트 커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와 색깔로 대한항공이네 바로 알겠습니다. 이코노미 시트의 좌석 간격은 갤럭시 기준 가로로는 충분하고 세로로도 여유가 있는 간격입니다.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의 좌석 간격도 살펴보면 엑스트라니까 당연히 갤럭시 기준으로 가로는 물론 세로로도 충분한 간격입니다. 엑스트라 레그룸은 추가 요금을 내거나 이코노미 플렉스 가격으로 발권하면 익스트라 레그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777-300ER 레트로픽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없기 때문이겠지만 좌석 간격만 다르고 모든 것이 동일한 시트를 이코노미 플렉스 가격으로 사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타보면 간격 넓은 것이 좋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탑승 4시간 전에 동일한 아시아나 이코노미 스마티움을 타봐서 압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대한항공이 2024년 12월에 새로 인도받은 A350-900 2대, 오늘 타고 온 HL8598, 그리고 호텔리마 8597, 원래 아시아나의 16번, 17번이 될 뻔한 A350 기체 아닌가요? 아시아나에 인도될 기체를 여러 사정으로 대한항공이 대신 넘겨받은 것으로 대한항공에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의 좌석 배치와 동일한 311석이고 2025년 도입인데 대한항공에 신형 프레스티 스위트 2.0이 장착되지 않고 프레스티지 스마티움이라 불러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비즈니스 좌석이 설치된 것 아닌가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대한항공 A350의 비행 첫날 오늘 리뷰하는 K724 오사카 인천 탑승 4시간 전에 아시아나 A350-900 HL8383을 타고 인천 오사카 구간을 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 A350에서 아시아나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볼까요? 어떠셨나요? 대한항공 A350-900에서 아시아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나요? 제 눈에는 시트 커버를 제외하면 아시아나 A350과 같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 남겨주세요.
인천에 순수 비행 시간은 7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A350 촬영에 정신이 없고 승무원분들도 비즈니스 기내식 서비스하느라 바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이름도 확인하지 못한 일본식 소고기 요리를 선택했고, 비행 시간이 짧기 때문에 2잔 정도 나오는 화이트 와인은 작은 병으로 서비스해 주십니다. 새벽 4시부터 서둘렀기 때문인지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화장실도 빠르게 다녀와 봅니다. 단거리 비행이라서 딱히 특별한 것은 없지만 칫솔, 가글, 그리고 어메니티 정도가 눈에 띄네요. 대한항공의 신형 광동체 기단 도입은 보잉 787 라인, 787-10, 777X로 통합될 것으로 보였지만 아시아나 인수를 포함한 여타의 이유로 에어버스 A350을 도입했고, 그 첫날 비행을 오늘 에피소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의 A350 전략은 현재 인도받은 1, 2호기 말고 앞으로 도입 예정인 세 번째 A350-900에 프레스티 스위트 2.0이 설치되는 것을 봐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없애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한항공의 전략에 맞추어서 대한항공이 원래 계약한 A350-900 3호기에 프레스티 스위트 2.0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2년 후면 통합될 아시아나에 기존 도입된 A350-900과의 정비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도입 대수가 적은 A350-900은 아시아나와 동일하게 가져가고, 도입 대수가 많은 A350-1000만 프레스티 스위트 2.0을 설치할지 여러모로 궁금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사회비이고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때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주신 승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행기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십시오. 산발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간사이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눈보라를 뚫고 승객과 함께한 비행 첫날 착륙한 대한항공 A350-900. 하늘색 칠한 색동 날개지만 대한항공 유니폼 안에서 앞으로의 모든 비행을 안전하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주기를 기원해봅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한항공 스페셜의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777-302R 비빔밥 마스터가 되기까지로 찾아뵙겠습니다.